당내에서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시장 때문이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기에는 의견의 일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도대체 어떤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특히 다주택자라든지 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이제 부자들의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매겨졌다. 이거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은 실수요자라든지 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주택시장에 접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다. 주택가격이 너무 앙등했다. 결국은 투기 세력을 잡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는 어떤 원인 분석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이제 어떤 분석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그리고 이제 갈등하는 양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제 결론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좀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가령 지금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네. 그걸 이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완화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종부세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그냥 가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산세는 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당 내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당대표로 선출이 된 송영길 대표가 걸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특위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고모님,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인 걸까요? 지금 좀 윤석철 평론가 얘기한 좀 당내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산세 같은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게 없이 재산세 감면 정책만 하면 이거 집값 안정화 안 된다. 근데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잘못됐다, 뒤죽박죽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세, 종부세 이런 세적인 부분 이런 것이 공급 대책보다 먼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돼 있는데 네. 또 거기서는 뭐라 하면 세 가지를 같이 나가야 된다. 세제, 금융, 공급이 같이 나가서 요번에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로 지금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친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부동산 원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깨진다. 부동산 원칙이 뭐냐? 가격 안정하고 투기 근절하고 그다음에 안정적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되겠느냐? 근데 뭐 이제 말들이 많고 지금 의논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왔던 부동산 민심을 지금 진단을 하지 않고 정책만 지금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뭐 조금의 완화, 그다음에 뭐 등등 뭐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되느니 뭐 이러한 지엽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방향성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번에 나오면은 진짜 완성도 높게 해야지. 여기서도 마지막에 또 다른 풍선 효과라든가 매물이 잠기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정부가 또 바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정 협의를 위해서 이제 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식으로 가든지 원칙을 하나 다시 한번 당내에서 정해서 가야지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부는 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정부는 뭐냐면 주택 공급을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그래서 산업성 안 좋은 데는 공공이 들어가고 사업성 충분한 건 민간이 들어가서 빨리 지금 풀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진짜로 완성도 높게 서로 시간을 갖더라도 이 부분들은 민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 이렇게 지금 여러 갈래로 가면은 네. 진짜로 완성도 차원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25번, 26번의 대책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러한 뭐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로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지금 뭐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세제, 금융, 공급 등등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 평론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주택 시장의 어떤 안정이 현 정부의 어떤 방점에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세제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 재정의 어떤 확보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책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좀 촉진하려고 그러면 가령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기 세율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가령 환경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면 세금을 좀 높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택시장 안정이 현 정부의 방침이고 여권의 방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양도세의 중과라든지 종부세의 강화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올 6월 1일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집권 4년째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거 시행도 안 해보고 여기서 또 한 발 물러난다?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의견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정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급과 관련된 내용도 아까 고모님께서 좀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일단 민관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를 상당히 강조했던 이전과는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공하고 민간의 공급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지 다시 날듯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에선 공공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가령 도심의 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의 어떤 지역들, 그 다음에 지주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주 남마처럼 얽혀있는 데는 결국 공공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은 곳들, 가령 뭐 강남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단지라든지 이거는 민간에 맡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좀 수준이 되시는 분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어떤 아파트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민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는 일반적인 품질의 어떤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공공이 들어가서 건설을 하고 공공이 공급을 해야지 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공공과 민관의 조화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달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속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달 말까지는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더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인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라고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모님?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대책의 큰 골격과 기조를 지금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네. 2사 주택 공급 대책 굉장히 큰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다양한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을 냈는데 이것을 또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은 확실한 방향과 믿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공급이거든요. 세제라는 것은 세금이 올리고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집주인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도 높게 하려면 일단 세제를 하더라도 집이 많아야 됩니다.
많은 상태에서 세제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진짜로 미세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믿음이 있고요. 지금 또 2사 주택 이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정부로서의 확신과 또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 정해놓은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일단 집이 많아야 됩니다. 집이 많아서 공급이 일단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중과세 한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 나와주면은 이런 세제적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먹혀들을 수 있는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 테크노크랩들의 어떤 결론들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